평생을 바친 내 일터가 자식에게는 거대한 빚더미가 되어 돌아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가업 승계를 원하지만 세금 문제로 실제 승계에 성공하는 비율은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마련한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수억 원의 세금을 영원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정작 이 혜택을 받는 사장님은 극소수입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에겐 기회지만 모르는 사람에겐 파산의 지름길이죠.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바뀐 세법에 맞춰 내 가게를 안전하게 자녀에게 물려주는 마법의 공식 지금 공개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장님들,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운영하시는 그 가게, 그 식당, 그 작은 공장, 그냥 열심히만 하면 자식들이 알아서 물려받을 거라 생각하셨죠? 아이고, 내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상속세 걱정을 해. 라고 웃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과 공시지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30년 전 평당 몇십만 원 하던 가게 자리가 이제는 몇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사장님 자산이 10억, 20억 넘는 건 이제 우스운 일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법이 정한 상속세율은 여전히 과거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최대 세율 50%.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사장님이 돌아가시면 가게 절반을 국가가 떼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니, 사장님들 억울하지 않으세요? 평생 잠 안 자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일궈낸 그 터전인데 말이죠.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세무조사는 이제 AI가 합니다. 예전처럼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던 시대는 끝났어요. 2026년 국세청 시스템은 사장님들의 계좌 흐름, 부동산 가치 변동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30년 넘게 갈비집을 운영하던 이 사장님이 계셨어요. 아들한테 가게를 넘겨주려고 준비도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셨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들은 가게를 물려받기는커녕 세금을 못 내서 가게를 경매로 넘겼습니다.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3개월이었습니다. 평생의 업보가 단 90일 만에 남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사장님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이에요. 아, 제가 너무 겁만 드렸나요? 하지만 이건 공포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부의 이전이 가혹한 해가 될 겁니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키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가업승계 지원 제도의 핵심만 알아도 사장님의 고민 80%는 사라질 겁니다. 자, 이제 돋보기를 꺼내 드세요. 2026년형 가업승계, 그 첫 번째 단추인 자산평가의 함정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시작도 하기 전에 수억 원을 손해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업상속 공제라는 녀석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이름은 좀 딱딱하죠? 하지만 쉽게 말해 사장님이 가게를 자식에게 물려줄 때 그 가치를 최대 600억 원까지 세금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엄청난 제도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600억이라니 우리 같은 소상공인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죠? 하지만 단돈 10억, 20억짜리 꼬마 빌딩이나 작은 공장 하나라도 이 제도를 모르면 수억 원의 세금을 생돈으로 내야 합니다. 이 제도를 받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기간입니다. 사장님이 이 가게를 최소 10년 이상 직접 경영했어야 해요. 10년이면 300억, 20년이면 400억, 30년이 넘으면 60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오래 했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한 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바지 사장 앉혀놓고 골프만 쳤다. 그러면 나중에 국세청 AI가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자, 사장님 조건은 맞췄다 칩시다. 그럼 물려받을 자식은 어떨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좌절합니다. 자녀가 상속 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했어야 하고 상속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세금을 깎아줬으니 국가도 조건을 겁니다. 이걸 사후관리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7년 동안 업종도 못 바꾸고 고용도 그대로 유지해야 했어요. 식당 하다가 편의점으로 바꾸면 바로 세금 폭탄이 날아왔던 거죠. 하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사후관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업종 변경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똑같은 것만 해야 해 라는 고집을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시대가 변한 걸 정부도 인정한 셈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장님 가게에 가업용 자산이 아닌 게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가게 건물 4층에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집이 있다면 이건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업무무관 자산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장님이 건물 전체가 공제될 줄 알았다가 나중에 이 업무무관 자산 때문에 수억 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고 뒷목을 잡으십니다.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3개월이었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돈이 정말 가게 운영에 쓰였나 아니면 사장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나? 2026년 국세청 시스템은 사장님의 법인카드 내역 하나까지 가업 연관성을 따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턱대고 나중에 공제받겠지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늦습니다. 지금 당장 사장님의 자산 리스트를 뽑아서 가업용과 비가업용을 분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분에게 미리 경영권을 조금씩 넘겨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상속은 사장님이 돌아가셔야 시작되지만 증여는 살아계실 때 전략적으로 불을 넘겨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거든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공제 중 어떤 것이 사장님 상황에 더 유리할까요? 이걸 잘못 선택하면 수십억의 절세 기회를 영영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 가업상속 공제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상속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떠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2026년 똑똑한 사장님들은 증여세 과세특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상속은 사장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혜택을 받지만 증여세 특례는 지금 당장 자녀에게 가게를 넘겨주면서 세금을 파격적으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얼마나 낮춰주냐고요? 보통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올라가죠. 30억만 넘어도 세금이 절반입니다. 하지만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놀라지 마세요. 120억 원까지는 단 10%의 세율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2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20%만 내면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수십억, 수백억을 내야 할 세금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부의 대이동은 20%라는 숫자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속받으면 공제받아서 영원이라며 라고 하시는 사장님들 잘 들으세요. 상속 공제는 사후 관리가 빡빡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증여세 특례는 살아계실 때 미리 넘겨주기 때문에 자녀가 사장님 밑에서 충분히 경영 수업을 받을 시간을 벌어줍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2026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이 증여세 특례의 한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100억, 300억 하던 기준이 이제는 가업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됐어요. 정부가 대놓고 빨리빨리 물려줘라라고 판을 깔아준 겁니다. 하지만 이 꿀 같은 제도에도 무시무시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산하는 개념이에요.
자녀가 10%만 내고 물려받았어도 나중에 사장님이 돌아가시면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쳐서 다시 계산합니다.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3개월이었습니다. 어떤 사장님은 증여세 10%만 내면 끝인 줄 알고 남은 현금을 다 써버렸는데 나중에 상속 시점에 합산과세가 되면서 자녀가 낼 상속세가 없어서 파산 위기에 몰린 사례가 실제 2026년 초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10%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증여 시점의 가치와 미래 상속 시점의 가치를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가게 땅값이 계속 오를 것 같다면 당연히 지금 10% 내고 미리 넘겨주는 게 정답입니다. 나중에 땅값이 5배 올랐을 때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니까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젊은 세대가 빨리 경영권을 이어받아 일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자녀가 가게를 물려받고 5년 안에 업종을 싹 바꿔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사장님이 깎아준 그 수십억 원의 세금을 이자까지 붙여서 단 한 달 만에 환수해 갑니다. 이걸 막으려면 2026년 새롭게 바뀐 업종 유지 의무 완화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중분류 내에서는 업종 변경이 자유로워졌거든요. 사장님들,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시죠? 증여냐 상속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고민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가가 사장님의 평생 노고를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사장님의 장부 속에 숨겨진 절세 기회를 말이죠. 사장님들, 혹시 설마 내 가게까지 세무조사가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그 생각은 2025년에나 통하던 이야기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국세청은 K-Tax AI라는 무시무시한 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과거에는 세무 공무원이 서류를 하나하나 들춰봤다면 이제는 AI가 사장님의 카드 내역, 계좌 이체, 심지어는 SNS 포스팅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매출 누락이나 부당 공제를 잡아내는 속도가 인간보다 1000배는 빠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국세청 AI가 가장 먼저 타겟팅하는 3대 함정을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가업승계 혜택을 받기는커녕 평생 모은 재산을 추징금으로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법인카드 및 사업용 카드의 사적 사용입니다. 사장님들, 주말에 가족들이랑 외식하고 마트에서 장보고 사업용 카드로 긁으시죠? 밥 한 끼 먹은 거 가지고 그러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AI는 사장님의 동선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AI는 해당 업종의 평균적인 카드 사용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남들은 평일에만 긁는데 사장님만 주말에 백화점이나 골프장에서 긁는다. 바로 이상 징후로 분류되어 정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 유령 직원입니다. 가업 승계 요건을 맞추려고 혹은 소득을 분산하려고 실제 일하지 않는 자녀나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전에는 건강보험 가입만 해두면 대충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2026년 국세청은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과 데이터를 100% 실시간 공유합니다. 자녀가 해외에 체류 중인데 월급이 나갔다? 혹은 자녀의 주생활권과 가게 위치가 너무 멀다? AI는 이걸 단 1초 만에 찾아내서 가공 경비로 확정 짓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살짝 언급했던 가업용 자산과 개인 자산의 혼용입니다. 가게 건물 상층부에 사장님이 살고 계시거나 창고 한쪽을 개인적인 취미 공간으로 쓰시는 경우죠. 내 건물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겠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3개월이었습니다. 실제로 안산에서 부품 공장을 운영하시던 박 사장님은 공장 부지의 일부를 자녀의 개인 주차장으로 쓰게 했다가 가업상속 공제 전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십억 원의 공제 혜택이 날아간 순간이었죠. 사장님들,
이게 단순히 세금 좀 더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업승계 제도는 성실 경영을 전제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세무조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승계 플랜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 AI의 눈을 피하는 게 아니라 AI가 봐도 이 집은 정말 깨끗하다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디지털 장부의 투명성과 사전 자산 분리입니다. 지금 당장 사장님의 카드 내역 중에서 애매한 것들을 골라내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빙자료 업무일지, 이메일, 출퇴근 기록 등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당신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남들은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피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장부를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 소중한 가게와 자식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착한 승계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파격적인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혜택을 받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다음 파트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세청 AI의 정밀 타격에서 벗어나 오히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2026년부터 시행된 가업승계 우수기업 인증 제도입니다. 이 인증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3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AI가 사장님 장부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3년이나 뒤로 늦춰준다는 거죠. 세무조사 걱정 없이 오로지 사업과 승계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인증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조세 포탈이나 체납이 없어야 하고, 둘째, 자녀가 가업에 성실히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발 빠른 사장님들은 이미 세무사와 함께 이 인증 요건부터 맞추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가업승계 5단계 체크리스트를 메모하십시오. 첫째, 현재 우리 가게 자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십시오. 공시지가가 아니라 국세청이 보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 무관 자산을 쳐내십시오. 가게 돈으로 산 개인용 골프 회원권, 가족들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 이런 것들이 승계 시점에 발목을 잡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런 자산이 발견되면 승계 공제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의 경영 참여를 공식화하십시오. 단순히 가게에 나와서 돕는 수준이 아니라 직책을 주고 실제 결제 라인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메일 한 통, 결제 서류 한 장이 나중에 수억 원의 세금을 지켜주는 천군만마가 될 겁니다. 넷째, 가업상속 공제와 증여세 과세 특례 중 사장님에게 더 유리한 것을 고르십시오. 이건 사장님의 건강 상태, 자산의 종류, 그리고 향후 10년의 비즈니스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사장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다섯째,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사장님의 정관에 가업승계에 관한 독소 조항은 없는지, 배당 전략은 잘 짜여 있는지 말이죠.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이고 준비한 만큼 지키는 겁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장님들 30년, 40년 그 긴 시간 동안 비바람 맞으며 지켜온 그 가게입니다.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 그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마지막 순간에 준비를 못해서 국가의 절반을 내준다면 그보다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3개월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사장님 중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다가 눈물 흘리며 폐업. 서류 쓰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정보가 늦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분들보다 수억 원 앞서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당신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제는 걱정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사장님의 땀방울이 자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누가 결정합니까? 국가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사장님이 내리는 그 결정이 사장님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법률 전문가,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작은 비용 아끼려다 큰 자산을 잃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가족들과 둘러앉아 우리 가게의 미래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승계의 시작입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키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행복경제학은 언제나 대한민국 소상공인 여러분의 당당한 부의 대물림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